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해 여야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주말 내내 긴장감이 지속됐습니다. 비록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여야 지도부가 고발에 맞고발로 맞서면서 이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펼치고 있는 데다가 민주당의 회의 속개를 이어가고 있어서 국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당 지도부와 국회의장, 또 오신환 권은희 의원에 대한 사보임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탈당 가능성은 일축했는데요. 주요 정치 현안들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임 부대변인께서 국회에 오래 계셨고 또 진 의원께서는 국회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지난주 국회 상황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오셨을 때는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될지 정말 모르셨을 것 같아요. 25일, 26일 최악의 상황을 맞았고요. 아직도 국회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와 의총을 통해서 각 당의 입장을 밝히긴 했습니다만은 오늘, 내일 사이에 과연 이게 상정이 돼서 뭔가 결단이 날지 아직까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임 부대변인님, 패스트트랙 상정 시점, 지금 상황 보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아마 강행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반을 넘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지금 한국당이 제일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 강행을 할 경우에 또다시 몸싸움이라든지 물리적인 그 충돌이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보도 보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어제 좀 GDP 실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분기 마이너스 3% 하락해서 10년 만에 최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제가 어려울 때 정치가 나서서 좀 서민들의 국민들의 이런 삶을 좀 나아지는 쪽으로 좀 같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을 텐데 이런 정쟁에 너무 몰입이 돼가지고 민생이 좀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 굉장히 안타깝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제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가 좀 실종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의회주의라는 게 대화 서로 눈높이가 다르지만 대화를 통해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타협을 통해서 서로 스스로 이제 양보를 하고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인데요. 그것도 안 될 때는 이제 다수결을 한단 말이죠. 근데 한국당은 지금까지 선거제 개편 같은 경우는 5개월 이상 어떤 응하지 않다가 여야 사당이 어떤 안을 만드니까 그때서 이제 물리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공수처법안도 마찬가지인데 바른미래당처럼 차라리 기소권은 분리를 하라는 이런 안을 낸다든지 논의의 장에 들어와서 이런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깊이 하다가 이제 하는 건데 그리고 패스트트랙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의안이 통과가 됐거나 결정된 게 아니거든요. 의회 법의 일종의 법인데 의안 상정하고 앞으로 330일 최장 그 안에 다시 수기 기간을 갖고 논의를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마치 어떤 안건이 통과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대표님 잠깐 화면 좀 보시죠. 제가 임 비서님 설명 좀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사개특위 저희가 225 사무실 왼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정개특위죠. 국회 행안위 회의실로 쓰던 곳인 것 같습니다. 445호실인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복도 쪽에 나와서 저렇게 이제 진입을 막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26 상황도 직접 보셨잖아요. 예. 저 장면 예전에도 저렇게 있었던 것은 정말 오랜만에 저희들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국회에 계실 때도 저런 상황이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저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된 계기가 글쎄요. 이거 누구 탓은 못합니다만은 지금 국민들이 여러 가지 양비론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 저거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물론 이제 대화로 끌어가지 못한 집권 여당 민주당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만은 보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진화법을 명백하게 한국당이 좀 어긴 건 사실이거든요. 선진화법은 몸싸움 하지 말고 날치기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당이 전신 새누리당 때 본인들이 여당일 때 주도를 해서 만들었고요. 지난 7년 동안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 그런 물리적 충돌 없이 잘 해왔는데 회의장 밖에서 폭력 행위를 한다든지 또 회의장에 의원들이 들어가는 행위를 방해한다든지 이런 걸 못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근데 한국당이 지난 25, 26일 그런 행위가 선진화법을 명백하게 이제 어긴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제
흔히들 저희들이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라든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그러는데 국민들이 정치인을 국회를 바라보는 게 이제는 점입가경을 떠나가지고 목보린견 이제는 뭐 아예 관심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또 우리 국가적인 손실이기 때문에 네. 한국당에서 지금이라도 논의의 장으로 들어와서 알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금 도착해서 의원들 그리고 뭐 당 관계자들과 다 하나하나 악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저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네, 저기 계신 분들 굉장히 피곤하실 예. 겁니다. 저도 국회에 있었지만 국회 밖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저 상황을 바라보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한국당 간에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책임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 뭐 이런 그 느낌을 가지실 거고요. 저 역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만 예. 저 상황이 길어지면 저는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 정부 여당에 전혀 도움이 될 일이 없을 거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아까 임 부대변인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올 1, 4분기 경제 역성장률 발표되면서 굉장히 이제 충격을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신데 지금 그 상황을 추스리고 뭔가 반전을 꾀하는 지금 추경안도 국회에 제출이 됐잖아요. 예. 이 상황을 반전시켜야 되는 또 성과를 내야 되는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을 그렇게 끌고 갈 수가 없는데도 민주당이 계속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거는 저는 결과와 관계없이 별로 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전혀 성격이 다른 선거제도 개편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이 법안들을 한데 묶어서 그 패스트트랙 열차에 태우려고 한 그 시도 자체가 저는 매우 잘못됐다. 지금 어느 쪽이 책임이 더 크다 가리기가 힘들지만 책임을 굳이 따져보자면 그렇게 무리한 시도를 한 쪽에 잘못이 있다 생각을 하고요. 예. 거기에 더해서 기름을 부은 게 결국은 바른미래당에서 의원들을 의원 그 의사에 반하게 강제 사보임을 이건 대단히 명백한 반민주적인 행위거든요. 아무리 예. 원내대표라고 해서 그 정도 권한이 주어지지는 않는 건데 그 강제 사보임을 하고 그걸 국회의장이 또 병상에서 결재를 하는 이런 식의 매우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 하여튼 예. 그런 상황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민주정치가 독재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갖는 이유는 바로 결과의 합리성 못지않게 그 과정이나 절차의 합리성도 존중이 되기 때문에 민주제도가 우위를 갖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 깨졌다. 그와 이렇게 생각을 관련해서 이제 합니다. 유승민 유승민 의원이 의원이, 네. 전 대표죠. 사보임 철회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 있어서 오늘도 김관영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혀놨습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한 것 플러스 바른미래당 내에 있는 자체 공수처 법안을 따로 더 추가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함께 협의를 해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하겠다. 민주당에도 이 안건을 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오신환 저는- 의원, 권은희 의원과도 주말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김관영 원내대표의 저런 그 결심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아니 그러면 여야 사당 원내대표 간에 그 법안 내용에도 합의를 했다면서요. 그 조금씩 양보하면서. 예, 맞습니다. 또 그거는 뭐고 지금 와서 새로 공수처 법안을 내겠다는 건 뭔지 앞뒤가 안 맞고요. 저는 어제 유승민 그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대로 그 과정과 절차를 따르게 되면 이 상황은 그 무리 없이 저는 그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성격이 서로 다른 법안을 묶어서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 자체가 잘못됐고 거기에 네. 바른미래당이 강제 사보임을 하면서 이게 상황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그 거꾸로 강제 사보임 했던 거 원위치로 풀고 그다음에 그 각 법안들 있잖아요. 3개 문제가 되는 그 법안들을 각각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계속 진행시키면서 열어서 논의를 계속하고 그다음에 한국당은 그 어깃장 놓는 그런 식의 그 선거제 개편안이 아니고 정말 진정성을 담은 그런 선거제 개편안을 정개특위에 내놓고 같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예. 논의를 이어가는 이 수순으로 되돌리는 게 그게 저는 이 국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시키는 최선의 길이 아닐까 사태를 하는 더 생각을 악화시키지 합니다. 않으면 그런 방안도 있을 거다 네, 이런 네. 말씀하셨습니다. 임부대님께 두 가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가 또 다른 안을 가지고 민주당에 제안을 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당 합의 정신 훼손되지 않는 법에 대해서 제출을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출을 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홍영표 원내대표가 타당하면 봐줄 수 있다. 이렇게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부분 보세요. 새로 또 다시 뭔가를 같이 태우고 싶다. 이미 합의한 안이 있는데 바른미래당 아마 또 따로 내겠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당내에서 반발하는 분들의 이제 그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아마 그 내용을 좀 일부 담아가지고 그 안을 좀 낸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러더라도 저는 당내 반발이 좀 무마가 될지 좀 의문스러운 게 이미 지금 바른미래당을 지금 어떤 그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는 이미 임계점을 좀 넘어섰다는 좀 판단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는 또 다른 쪽에 있는 또 다른 분들이 또 다른 의견을 또 낼 거란 말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안을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좀 그 뭐 공수처에서 지금 그 기소권 분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대통령 친인척이라든지 국회의원, 장차관 이런 분들을 빼가지고 이게 실제 껍데기만 남은 거 아니냐 이런지 아마 여론을 의식을 해서 아마 그런 부분을 좀 일부 담지 않았나 좀 관측을 해보는데요. 판검사 고위 경찰에만 했던 것들을 좀 예, 넓히는 예. 안으로 갔을 수도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럼 그런 법안들이 어쨌든 김관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 내용을 좀 수습하기 위해서 이런 절충점을 찾았을 텐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 어제 제가 김관영 의원 오기 전에 뭐 그 전화 통화도 좀 했었는데 예. 본인은 이제 뭐 그 사보임 철회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건 뭐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계속해서 갈 거라 얘기를 강행 의지를 좀 예. 비치더라고요. 예. 근데 또 다른 또 바른미래당 의원 같은 경우는 권은희 의원 정도는 그 철회를 하는 정도로 좀 저축안이 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하던데 뭐 어떤 분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지금 당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지금 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좀 다 다르단 예. 말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근데 지금 그게 왜 어렵냐면요. 예. 그 지금 사개특위만의 문제가 아닌 게 돼버린 것이 이 정개특위 쪽에 바른미래당이 참여하고 있는 의원 두 분 계세요. 김성식 의원, 김성철 의원. 예, 예. 그분들도 지금 언론에다 대고 공식적으로 말씀은 안 하지만 저는 그 패스트트랙에는 동의하지만 의원들을 이렇게 강제 사보임하는 식의 이런 절차나 방식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며 정개특위에 지금 나오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다 고려를 하면 김관영 원내대표가 법안을 새로 처리하기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저는 원위치 시켜서 사보임한 걸 원위치 시켜서 그 사개특위 내에서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공수처안을 논의를 하면 됩니다. 예. 그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당 내홍도 더 이상 해결을 보기가 힘들다. 사보임 허가 문제 관련해서 국회 사무처가 공식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임시국회 내에 사보임하는 게 과거에 관행적 그랬고 만약 이거 한 다음에 임시국회 폐해 선언을 안 했을게 그러면 계속 임시국회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해석상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사보임 아예 못 하는 거냐? 문희상 국회의장 체제에서도 사보임을 여러 번 했다. 한국당을 포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임부대님께 어떻게 보십니까? 문희상 의장 지난해 7월에서 취임 이후에 지금 270건 정도 사보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사보임은 원내대표하고 의장의 이제 고유 권한이다. 자기 당에 그 운영하는 원내대표의 의사 요청이 있으면은 의장이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사보임을 해주는 건데 물론 이제 그 국회 법에는 임시 회기 중에는 개선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관행적으로 해왔던 거고. 정세균 전 의장하고 자꾸 비춰가지고 한국당에서 정세균 의장 때는 이랬는데 문희상 의장 때는 이러는 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러던데요. 제가 어제 정세균 의장님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때는 그 한국당이 일종의 징벌적인 수단으로 그 사보임을 강제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적절치 않아서 국회의원의 그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판단했던 것이고 지금의 그 사보임 같은 경우는 그거와 관계없이 특정 정당에서 특히 이게 특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사법개혁 특위고 정치개혁 특위고 특위 같은 경우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특위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당의 입장을 좀 관철시켜야 되는데 거기하고 어긋나는 얘기를 할 때는 당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더라도 문구에만 그렇게 해석을 매달릴 일이 아니고
이 특위가 갖는 성질을 좀 넓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예.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사보임, 무수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해당 의원이 당사자가 극렬히 동의하지 않고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사보임이 이루어진 예는 없다고 보고요. 예. 저는 국회 활동할 때도 제가 굉장히 의아했던 게 그 국회법이라는 게 다 조항이 있는데 또 단서 조항이 꼭 있어요. 이러이러해서는 안 된다 하고 예. 단 교섭단체 대표가 동의하면 된다. 또 국회의장이 허락하면 된다. 이렇게 다 단서 조항이 달려 있어서 국회법 내용 자체가 이게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냐라는 그 제 문제의식을 많이 가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네. 이번에도 사실상 강제하기는 한계가 좀 있었군요. 예. 네. 폭력 사태로 굉장히 치달으면서 서로 내 탓 공방만 벌이고 있는 국회 모습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뭐 선진화법 위반했을 때 이제 징벌이 굉장히 강하죠. 아주 엄하게 해놨는데 뭐 징역 5년 이하에서 벌금 1,000만 원. 그래서 500만 원 이상만 벌금을 받아도 뭐 5년 동안 뭐 피선거권이 박탈될 정도로 강한데 선진화법을 강하게 이렇게 해놨던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 국회 더 이상 국민들한테 국회의사당 문을 해머로 부순다든지 뭐 최루탄을 의사당 안에서 터뜨린다 이런 것은 국회의 본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건데 말로는 안 되니까 좀 강하게 처벌 규정을 해놨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국당에서 그걸 지금 7년 만에 좀 깬 거죠. 깼는데 지금 서로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은 이제 선진화법 위배됐다 그래가지고 20명 정도를 좀 고발을 예. 한 상태고요. 또 한국당은 거기에 맞서서 뭐 공동상해로 해가지고 한 민주당 의원들을 또 고발하고 문희상 의장하고 김관영 의원은 직권남용으로 지금 고발을 해놨는데 저는 이렇게 서로 맞고발전으로 가서는 절대 국회가 정상화되거나 나아갈 데 도움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좀 한 발씩 물러서야 되는 거고 예. 국회 원로라는 어른들 각 당에 좀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좀 나서서 앞에서는 하더라도 물밑에서는 좀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해결점을 찾으는 노력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예. 고소 고발 글쎄요 뭐 상황이 정말 개선됐을 때 나중에 최후의 수단으로 취하를 하면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맞고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네. 낯뜨거운 일이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일방이 그렇게 하면 다른 상대방도 꼭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느 의원이 표현을 했듯이 지금 다들 이성을 잃고 있는 듯한 제3자가 보기에는 그런 네. 상황이라서 좀 말씀하셨듯이 조금 선수 대신 국회 경험이 있는 분들이 물밑에서라도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예. 또 지금 양당 공이 약간 그 군중 심리적인 거기에 빠져 있다 보면 그렇게 전염이 되는데 네. 그걸 좀 이렇게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물밑에서라도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청와대는 사실은 그런 물밑 조율이나 정무수석으로 하여금 좀 야당 쪽도 만나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비서나 참모가 그 여야 간 정쟁에 오히려 지금 기름을 끼얹는 역할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청와대와 여당이에요. 그러면 그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무한히 인내하고 신중해야 되는데 저렇게 못 참고 저렇게 그 기름을 끼얹으면 저는 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고소 합니다. 고발이 된 상태, 그러니까 민주당, 한국당 의원들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방금 조국 수석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민정수석으로서 검찰 쪽에 어떤 압력을 행사한 그런 뉘앙스로 읽힐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도 되고 또 이 정치 영역에서 일어났던 일을 자꾸 이 법의 영역으로 가져가잖아요, 정치인들이. 저는 정치권에서 지금 사법개혁한다고 하면서 그 검찰이든 법원의 중립성, 정치적인 그 독립성 이런 걸 운운하면서 자신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면 그걸 다 법의 영역으로 가져가면서 사법으로 하여금 정치에 끼어들게끔 유도하는 이것도 저는 그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에서도 조금 좀 잘못됐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다면서요, 맞습니까? 그렇죠. 예.
가장 큰 게 이제 어쨌든 여당은 앞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굳이 무게 중심을 달자면은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좀 포용을 하고 끌고 가야 되는데 장외에서 투쟁을 하고 저렇게 들어눕고 몸싸움하는 한국당의 근본적인 책임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논의의 장으로 좀 더 포용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다는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조국 수석 말씀하셨는데 공직자라도 얼마든지 뭐 자신의 의사 피력을 할 수 있죠.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근데 민정수석이 가는 그 의미가 있거든요. 어떤 말 하나, 행동 하나가 파급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이런 상황에서는 좀 자제를 좀 하는 게 좀 어떨까 좀 싶고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불필요한 오해를 낳게 되고 또 논란을 부르게 되고 그러면 본질은 놔두고 다른 데서 또 불이 또 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국정 운영이라든지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잠깐 쉬시는 게 좀 어떤가 좀 싶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를 보다 못한 국민들이 청와대 청원에 글까지 올렸습니다. 아예 이제 한국당을 해산해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더니 여기에 30만 명 이상이 동참을 했고요. 또 이게 또 이렇다 보니 민주당을 해산해야 된다라는 글까지 또 올라왔습니다. 이 청원 게시판이 이렇게 정치색으로까지 또 물들고 있는 이 사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 이런 상황이 국민들도 이렇게 분열시키는, 양분시키는 이런 걸로 결국을 치닫게 되는데 아까 왜 서로 맞고소 고발하는 양상이랑 똑같게 네. 어느 한쪽이 이제 그런 청원을 올리면 또 다른 한쪽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막 경쟁하듯이 이렇게 되면 그게 결국은 그 국론 분열, 국민 분열을 낳게 되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사실은 이런 갈등 양상이 있을 때 이걸 조정하고 잘 이렇게 합의를 이뤄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정치권인데 오히려 이게 국민이나 국론을 분열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정치권. 오히려 국민들의 그러니까 중도에 계시는 합리적인 분들로 하여금은 정치에 대한 혐오, 불신을 더 심화시키는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가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가. 민주당도 이번 사태를 좀 빨리 해결하고 싶어 할 겁니다. 글쎄요, 일각에서는 선거제 개편안과 이 공수처안,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안보다는 이 공수처 쪽도 관심이 있고 그것만 일단 얻어내면 별 손해볼 게 없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 이번 그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것과 잃을 수 있는 것, 뭐 세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패스트트랙이 뭐 정개특위, 사개특위를 지금 무리수를 두면서 가고 있는데 그게 끝을 보게 될 경우 이거는 민주당이 상처뿐인 승리이고 이게 과연 내년 총선에 플러스로 작용할까. 이렇게 되면 전투에서 이겼을지 모르나 나중에 더 큰 전쟁에서는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하고요. 네. 사실은 뭐 일각에서는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꽃놀이패 아니냐, 뭐 돼도 되면 좋고 안 돼도 뭐 나쁠 게 없는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 개혁 때 반개혁의 구도로 프레임을 짜는 이 생각을 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당이 여당이기를 포기한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 총선은 지금처럼 경제가 안 좋고 앞으로 전망도 어두운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년 총선의 프레임이 지금 여당이 원하는 대로 무슨 평화 대 반평화, 그 개혁 대 반개혁 이런 그 구도로 짜질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고 오히려 지금 경제가 힘들어지면서 먹고 살기 하루하루 삶이 고달픈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거제라든지 공수처법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과연 우리 국민들 힘든 국민들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무슨 영향이 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게 되는 국민들이 많아진다면 내년 총선 프레임이 여당이 원하는 방식으로 짜지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투에서 승리해도 전쟁에서 질 수 있다. 그 말은 뭐 한국당에도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강경하게 국회 안에서 또 장외 집회까지 두 차례 열지 않았습니까?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말 예전과는 다른 그런 모습. 물론 황교안 대표는 정치인 신인이지만요.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는데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한국당이 쓸 용어들 보면은 아마 국민들이 거기에 얼마나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그 황교안 대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자기들이 구구면은 현재
이쪽은 극국 잘한 표현까지 쓰시고 또 뭐 독재 정권이라 그러는데 독재 정권이라는 표현이 그런 데다 쓰는가 싶을 정도로 좀 의아스러운데요. 어제자 한국 사회 여론조사 연구소 그 여론조사 결과 보면요.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바로 즉각 그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야 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0%로 거의 압도적인데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이제 그렇다는 걸 한국당이 좀 알았으면 하는 게요. 지금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어떤 효과를 노리고 계속 저런 식으로 장외에서만 걷돈다면은 자기들의 지지층은 결집시키는 데 성공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로 한국당이 외연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중도 보수층은 배제된다는 점에서 득실을 정말 명확하게 좀 따져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진 전 의원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당의 이런 강한 대여 투쟁 이것이 가지고 오는 득실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근데 선거라는 게 지지층 결집만으로는 승리를 담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좀 출구 전략도 찾을 필요가 있고 또 야당의 출구 전략 찾는 데 있어서 여당도 같이 뭔가 길을 틔워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계속 야당으로 하여금 우리 이해찬 대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우리도 해봐서 아는데 오래 못 간다. 오래 버티기 힘들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냥 오래 거기서 버텨라라는 얘기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오래 가면 한국당도 뭐 나중에 총선에서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지만 당장 국정 운영에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여당 입장에서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추경 처리 국회 협조 받아야 되죠. 각종 개혁 법안들 국회 협조를 받아야 뭔가 성과도 내고 할 텐데 이 성과가 없어지면 내지 못하면 결국은 국민들은 야당 욕하다가도 결국은 여당의 무능에 대해서 이제 눈을 돌리기 때문에 지금 야당의 장외투쟁 집회가 뭐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다 이거를 마냥 즐기고 있을 때만은 아니다. 여당이 좀 출구를 마련해야 한다. 네, 서로. 지금 화면 네. 보시면 정당 지지도요.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미세한 포인트지만 0.2%가량 올랐어요. 그렇죠? 양당이 저렇게 다 오르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쪽 국민들의 말씀하셨듯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지금 가져가는 건데 이게 굉장히 단견이라는 거죠. 이게 장기적인 긴 호흡에서 봐야 되는 거 지금 당장 내 편들한테 박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긴 호흡에서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국정을 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강대강으로 가서는 당장은 뭐 한국당 눌러가지고 어떤 표감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국가를 운영하는 자세에서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좀 지금이라도 이 사람들이 또 명분 없는 포기는 안 되니까 퇴로를 좀 열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지혜를 모아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내년 선거에서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그 이전에 좀 망가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좀 같이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오늘 뭐 좋은 진단 많이 하셨는데요. 국회에서 좋은 소식이 좀 들려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병식 전 국회 부대변인 진수희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